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 다들 알고 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기를 하는데 토끼는 중간에 방심을 해서 잠을 잤고 거북이는 쉬지 않고 걸어가서 결국에는 거북이가 승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거북이가 승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거북이는 목표만 보고 달려갔고 토끼는 상대방을 의식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히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요. 또 여러분들 종목 진단 빠르고 또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투자의 신에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같이 남겨주시면 더 좋고요.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 1부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러너님 또 일찍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블루스톤 김님께서도 잘 오셨습니다. 원희님 퇴근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퇴근하고 우리 투자의 신으로 출석하신 건가요? 잘 오셨고요. 준호님 그리고 서당계 1년차님 오늘도 1등으로 또 출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땅하늘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오살련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토끼 같은 보라맨코님 굿나잇입니다. 8등신 미남 전문가 김영일님 굿나잇이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8등신 미남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이 살려님의 슈퍼챗의 리액션을 좀 같이 보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살려님은 저랑 또 실제로 한번 뵙기 때문에 봤죠. 실물을 봤죠. 8등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인사. 좋네요. 네, 또 워낙에 지금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또 열일하고 있는 우리 젊은 피 김영일 전문가님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감사 인사 드리면서 요 힘을 받아서 또 1시간 동안 힘차게 여러분들 종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 속 시원하게 담아가시길 바랄게요. 해피제이 님도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 기다리는 동안 저희 또 오늘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제랑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바로 빨간불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장은 어땠을까요? 이제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시장이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때문에 이제 오늘은 박스권 장세를 대비하자라고 이제 한마디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오늘 보게 되면 코스피는 이제 0.5% 정도로 이제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1.8%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형주들 반등이 좀 잘 나온 모습,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컨텐츠주들이 약간은 주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 이제 흐름들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러한 이 오늘 반등이 나온 흐름 자체가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시장이 아름다운 조정 구간이다라고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조정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미 이제 우리가 한번 이 9월 달 동안에 굉장히 이 안 좋은 이슈들을 반영을 했었죠. 그런데 이 구간에 사실 또 이 공포감이 가장 극대화됐었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이미 안 좋았던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한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 반등 자체가 시장에서 또 이 CPI 지수나 혹은 PPI 지수 전체적인 또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힘입어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공포감들은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이 해소가 된 상태에서 이제 오를 대로 좀 올랐으니까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다음에는 당연히 또 반등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1차적인 구간을 약 한 2,400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인 구간을 2,300 초반 정도로 좀 잡아드리면서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반등이 나올 거니까 이제 슬슬 이 반등할 만한 구간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도 더욱더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 나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이 2,500 구간의 매물대는 상당히 조금 강력한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무언가 이 시장에 좋은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당장에 그러한 호재는 나올 만한 거는 없거든요. 때문에 일단 반등 시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2,500 정도까지만 나오고 또 다시 한번 꺾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본격적인 또 박스권 장세가 형성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박스권 장세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또 종목별 순환 장세가 굉장히 또 빠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잠자고 있었던 콘텐츠주들이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의해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처럼 이 쉬었던 종목들이 또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빠르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확률이 높고 상승이 나온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로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음 섹터군으로 수급이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이제는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잘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수급이 좀 잘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살짝 이 비중을 덜어 놓는 편이 좋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은 아마 당분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시장 환경이 주목되는 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쪽에만 또 수급이 쏠리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완전히 이 주목받는 쪽에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된다는 점 안내 드리면서 박스권 장세를 한번 준비해보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소외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급이 지금 골고루 전해지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살짝은 소외되어 있는 것 같다, 너무 외로워 보인다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저희한테 질문 보내주시고 이 종목을 또 어떻게 보내주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그 해결책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워낙 또 오랫동안 물려 있다가 지금 조금 살아난다, 이 종목의 수익을 놓치지 않는 방법들까지, 그리고 새롭게 요 박스권 대응장에서 좀 수익을 열심히 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자, 궁금하신 부분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 종목에 대한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다 보내주시면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아주 똑부러지게 저희가 설명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그에 맞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을게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김정희님 잘 오셨고요. 살련님 치킨은 맛있당이라고 하시면서 기수영아는 어디 갔나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잠시 격리 중이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또 건강한 모습으로 스튜디오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내일 컴백하신다고 하네요. 내일 4시 진시진에서 신기수 전문가님의 진단 또 모습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시간에도 또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시간 꼭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하수님도 잘 오셨고요. 비토님 그리고 무쏘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고 종목 상담 지금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톤 김님께서 크리스탈 신소재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33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김영일 전문가님의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네요. 크리스탈 신소재 오늘은 2% 가까이 올라오면서 1,085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요. 1,33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 700원대까지 내려갔던 거 다 견디시고 이번에 이제 강한 급등 나오면서 본전 근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일전에 최근에 한번 이제 1,300원 정도까지 갔다 왔을 때 정리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요. 조금 들기는 하네요. 왜냐라고 했을 때 일단 크리스탈 신소재가 최근에 이제 좋은 이슈가 있었죠. 그래핀 분말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핀이 또 최근에 이 미래 소재로서 상당히 또 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제 이 그래핀에 대해서 크리스탈 신소재가 사실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다뤄져 왔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크리스탈 신소재가 어떤 실적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이 트레이딩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항상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수급들이 좀 들어가면서 약간 이 테마주의 성격을 좀 많이 띄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딩 하기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좀 난이도는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이제 상승이 좀 잘 나왔는데 역시나 이제 이 수급주의 성격을 좀 잘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로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옮겨가면서 이슈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오고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리스탈 신소재가 지금 현재 그러한 예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눈에 띄는 좋은 수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그래핀 관련된 이슈가 또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약 2번 연속 큰 상승을 이제 보여준 이런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크리스탈 신소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쉽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금이 들어갔죠. 저점에서 최근에 이 그래핀 분말 개발 이슈로 인해서 자금이 상당히 또 좋은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앞선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흐름을 보였죠. 그러면서 이 단기적으로 약 한 반년 정도의 매물을 한꺼번에 소화를 해주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 구간이죠. 한 번에 또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윗꼬리를 그리는 구간들이 확인이 돼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다루어지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그리는 이런 상승들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 윗꼬리들은 이 미처 털지 못했던 물량들을 마저 털어내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는 어떠한 상황이냐? 이제 이 매집되었었던 물량을 끌어올린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 차익 실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뜻은 그래핀 분말 개발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이런 모멘텀이 슬슬 소멸되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물량을 거의 다 털어낸 상태잖아요. 물량을 털어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힘이 없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힘이 들어오고 그 힘을 바탕으로 주가를 탄력을 나오게 하거든요. 이제 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게 되면 힘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이만큼의 탄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힘이 없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또 이전 매물대까지 뚫어줄 만한 이러한 큰 거래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물량들을 털어놓고 있기 때문에 슬슬 이제 이 물량에 대한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오늘도 약간은 이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흐름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 1,050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이 900원대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렇게 이 900원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들여야 될 만한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상 이제 어떠한 테마 혹은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이 나온 종목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 이슈가 나올 때까지 또 다시 한번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일전에 이제 보게 되면 크리스탈 신소재가 약 이제 이 8월 구간에도 비슷한 이러한 양상이 나왔죠. 힘이 강하게 들어가고 나서 그대로 이제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저 물량을 털어내다가 한 번에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저점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그런 이제 기간이 좀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크리스탈 신소재도 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의 어떤 이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1,05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 뭐 예를 들면 뭐 그래핀 관련된 그런 이슈가 되겠죠. 이러한 이슈가 나와줘야지 결과적으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1,05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일단 최소한 비중 축소 정도는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다시 한번 그래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또 수급이 들어갈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수급은 또 정직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급이 들어갈 때 추가 매수를 준비하면 또 어느 정도 수익 만회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1,05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향후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잡아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050원을 이탈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 물량을 다 털어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 이제 1,200원 근처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는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00원 정도를 좀 근처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기보다는 마찬가지로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행동이 될 거예요.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이 1,200원 근처 구간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어느 정도 이 손실이 좀 있더라도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면서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보다는 이제 이 수급이 다시 한번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수급주로 교체하는 전략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그래핀 개발이라는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도 꽉 채워지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요. 다만 최근엔 또 이제 물량을 털어내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1,050원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잘 준비하시면서 수익권으로 나오는 전략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탈하지 않고 1,200원까지 반등 시에는 매도하는 전략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투자의 신 일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해결책들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지금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네스님 잘 오셨고요. 이민재님도 반갑습니다. 반올림 100%님도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자,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플레이위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피제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13,500원, 비중은 10% 담으셨네요. 추매가와 반등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플레이위드 오늘 6,5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최근에 이 콘텐츠, 게임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좀 많이 높아요. 오늘 6,500원, 이제 한 절반 정도 왔네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일단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 게임주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항상 이 게임주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확실한 캐시카우를 좀 보유를 한 상태에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이제 이 주가는 떨어지지 않으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 게임주들을 잘 보면 이제 뭐 M게임이라든지 혹은 뭐 NC소프트 같은 이런 이 기업들 이제 뭐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죠. M게임 같은 경우에 뭐 열혈강호,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리니지, 이제 이러한 확실한 캐시카우로 정형이 되는 그러한 게임들이 있으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거든요. 때문에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이 게임주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같이 분위기를 타면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이제 이 의문감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주요하게 좀 캐시카우로 좀 활약을 했었던 로한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 매출이 좀 하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정상화가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작 이 CLM이라는 하는 이제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이 좀 잘 발생되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적자 흐름을 해결해내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이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게임 지금 현재 이 어느 정도 출시해 놓은 게임들이 확실하게 좀 캐시카우로 좀 활약을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신작 이 CLM이 계속적으로 이제 대만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이제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뭐 로한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 캐파를 늘려 나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꺼내 놓고 있는 상태라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다라는 점이 조금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작용이 되어야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플레이위드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이 말은 워낙에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떨어진 구간에서 이제 뭐 역사적인 바닥권이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게임주들이 아무래도 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분위기는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분위기를 좀 추가적으로 잘 잡아갔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제 최근에 121선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또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바닥에서 이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은 충분히 들어와 줬지만 추가적으로 이 121선을 뚫으면서 상승이 나올 만한 수급은 부족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이 121선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다. 이 저점에서 들어온 이 물량들을 그대로 다 뱉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하게 있는 상태이기는 하기 때문에 뭐 주가가 크게 더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지만 이제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화되는 실적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플레이위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주력 캐시카우도 약간은 부진한 상태에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당장의 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나 줬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 동력의 어떤 힘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최근에 차익 실현도 나와서 다시 한번 현재 구간에서 조금 이 시간을 오래 좀 기다릴 만한 그러한 구간은 연출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힘을 모아 주어야지 그래도 이 8,000원 이 위를 다시 한번 또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아마 이제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추가 매수 대응 구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을 좀 정리하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조금 이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은 당장에 추가 매수할 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수급이 조금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힘이 들어오는 구간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기에 이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8,000원 위로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8,000원 위로 자리를 잡게 되면 결국에는 이 앞선 주요한 매물대로 또 다 소화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8,000원을 소화를 해주게 되면 또 10,000원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일단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금 시간을 들이면서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이 좀 들어가는 구간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8,000원 이후에서 이제 완전히 좀 자리를 잡으면서 어느 정도 이 횡보를 그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겁니다. 그때 추가 매수하게 되면은 한 11,000원 혹은 이제 10,000원 정도까지는 평단가가 낮춰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평단가를 낮추어서 대략 이 10,000원 초반대, 11,000원 정도까지 이제 주가 탄력을 노리시면 충분히 이 수익 만회에 대한 부분은 좀 가능해 보이거든요.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당장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8,000원 정도 위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 전략을 꾸려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이위드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점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지금 주가를 어느 정도는 버텨주고는 있지만 이를 위쪽으로 좀 끌어줄 만한 지금 확실한 뚜렷한 실적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8,000원 선에서 자리를 잡아줄 때까지는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8,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11,000원을 목표가로 대응하는 전략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거고요. 은혜님 저도 왔어요 라고 또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궁금한 종목도 같이 올려주세요. 반올림 100%님 전화하면 바로 연결되나요? 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우리 전화 접수 담당자가 바로 받아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드릴 거니까 일단은 전화 주시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저희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신가요? 지니틱스고요. 지니틱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에 2,330원. 2,330원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구간이네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이게 갑자기 사서 떨어지는 바람에 네. 이게 갑자기 확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몇 그랬네요. 주가까지 언제 몇 주가까지 도달을 할지 안 그러면 손절을 쳐야 될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 전략을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좀 손실을 줄이고 빠져나올 수 있을지 대응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자, 네. 김영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일단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팹리스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시장에서 움직일 때에는 이 웨어러블 기기 관련해서 움직였습니다. 이제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터치 IC 제품을 공급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때문에 분명하게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 최근에 AB 프로바이오에서 지니텍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헬스케어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터치 관련된 그러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웨어러블 기기에 이제 헬스케어를 좀 접목을 시키면서 지니텍스를 그쪽 방향으로 조금 이제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니텍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주가가 움직였을 때는 어떤 이슈에 움직였냐? 이제 말씀드렸던 이 웨어러블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많이 움직였었어요. 일전에 뭐 삼성에서도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8월 달에도 뭐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시장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다라고 하면서 지니틱스가 한번 또 크게 오른 적이 있었죠.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모멘텀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이 적자에 대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으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이 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의 지니틱스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무언가가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에는 지니틱스는 무언가 이제 이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이슈라고 한다면 무언가 이 AB 프로바이오 인수가 됐으니까 이제 뭐 헬스케어 관련해서 어떤 뭐 새롭게 기기를 출시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겠죠.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니틱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무언가 스토리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스토리가 나올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뭐 수급이 약간은 메말라 있는 상태죠. 이제 오늘 투자금이 약 한 2억 정도밖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완전히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 AB 프로바이오 인수권에 대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이 캔들 자체가 완전히 음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매집된 물량을 한 번에 또 다 털어냈다라는 뜻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인수에 대해서 기대감이 차오르기는 했지만 이 인수가 되자마자 바로 또 기대감이 소멸을 하면서 물량을 다 털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지니틱스가 무언가 이슈도 없고 실적도 지금 당장에 안 좋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니틱스가 언제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는 사실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부분도 당장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 이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힘을 모아주다가 무언가 이슈가 터질 만한 그런 구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은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뭐 2달이 될 수도 있고 반년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좀 기다림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당장의 시장에서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갖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는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 AB 프로바이오 인수권까지 나오면서 완전히 이 수급들은 다 차익 실현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급이 들어가주면서 어느 정도 힘을 좀 모아주는 구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수급이 들어가줘야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한 구간까지 그러한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대응 구간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추가 매수 대응을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뭐 손절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길게 오랜 기간을 이 종목을 갖고 있기 싫다라고 하시면 저는 뭐 이 종목은 뭐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그 수익 본 만큼 비중을 자르든지 아니면은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서 비중을 빼서 더욱더 비중을 실는다든지 이러한 좀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이제 이유 자체는 역시나 기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챙기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정리하고 다른 종목도 좀 교체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지금 현재 이 지니틱스의 비중이 15% 정도시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시면 굳이 뭐 이 종목은 정리하고 간다기보단 일단 다른 종목으로 좀 시선을 돌려놨다가 향후에 이제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이 웨어러블 시장에서는 분명하게 또 이 기술력이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 차례 시장에서 그래도 다뤄질 만한 모멘텀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한번 또 시장에서 주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대응 구간을 기다리는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어느 정도의 인내심은 필요한 종목이니까 선택의 문제다라는 점,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전환을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인내심을 갖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지, 이 부분은 시청자님의 선택의 문제다라는 점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니틱스에 대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도움은 됐는데요. 네, 궁금한 거 그러면 있으세요? 네. 현금에 여유가 있으니까 네. 다른 종목을 지금 손절 주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도 또 손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리면 어느 정도는 조금 복구할 수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간이 근데 좀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종목이 이제 사실 지니틱스가 빠질 대로 좀 빠진 상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이 구간에서 정리를 하면 사실 아깝기는 해요. 때문에 네. 뭐 굳이 이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먼저 현재 구간, 이 약한 1,550원 구간이 일전에 좀 바닥을 잡아준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네. 이 구간을 이탈을 하지만 않으면 그래도 반등에 대한 부분은 잡아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반등을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차례 이제 2,000원 정도 근처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구간까지는 한번 이제 봤다가 더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략을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성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수요일 투자의 신 일부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여운 밤비님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내일 투자의 신 참여자는 찐팬 인정이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희 내일 방송 시간이랑 우리 한국 월드컵 경기랑 시간이 좀 겹치잖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투자의 신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하시고 궁금한 종목들 남겨두시고 축구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축구 보시면서 투자의 신의 손도 놓지 말으셔야 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한도글협회님 오셨네요. 또 마로니에 입세님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은혜님께서도 내일은 뭘 사야 하나요? 궁금해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는데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보내주시고요. 또 어제 오늘 김영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미니 강의를 통해서 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힌트도 함께 드렸거든요. 그거 다시 보게 하시면서 좀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함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님께서도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서단계 1년차님 내일 투자의 신은 쉬어야죠 라는 댓글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삭제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네스님의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하나솔루션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6,7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고 계시네요. 김영일 전문가님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과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이야 뭐 워낙에 최근 시장에 강한 종목이고 시청자님께서는 최근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잘 잡으시긴 한 것 같거든요. 과연 이 종목이 이 박스권을 뚫고 더 올라가 줄 수 있을지 우리 목표가라든지 앞으로 전망 어디까지 잡을까요? 일단 최근에 또 굉장히 좋은 매매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다 보니까 저점에서 또 잡게 되면 쉽게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굉장히 저점 구간에서 잘 잡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하나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태양광 쪽에는 또 좋은 이야기들이 워낙에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IRA 법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IRA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전기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또 태양광도 있습니다.
태양광 시장이 또 가장 선도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또 중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중국에 대해서 또 견제하기 위해서 이 태양광 밸류체인을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또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태양광 밸류체인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 기대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이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도 충분히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워낙에 이 화학 업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유기화학 업종이 가장 이제 최악인 건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무기화학 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때문에 실적도 잘 나오면서 중장기적인 모멘텀 또한 어느 정도는 잘 갖춰져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조금 더 이제 주가를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친환경 쪽이 나쁘지가 않았었죠. 이제 뭐 태양광, 뭐 풍력,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이제 수소까지 이제 친환경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을 충분히 좀 살아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조금은 떨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태양광이 이제 국내에서 원래는 훨씬 비중이 좀 높았었는데 여기서 풍력 비중을 좀 훨씬 끌어올린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풍력 비중이 좀 높아질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워낙에 또 이 풍력 관련된 기업들이 유럽 쪽으로 해서 이제 발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의 이러한 실적 성장성 때문에 최근에 뭐 CS 윈드나 추가적으로 CS 배열이 이러한 이 풍력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였었죠. 그런데 하나솔루션은 이렇게 이 친환경 쪽에 관심을 받는 데 반해서는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소 쪽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수소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사우디에서 수소 또 투자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태양광 쪽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뚫어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약 53,000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 이제 마찬가지로 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이전에 이 구간, 그 다음에 최근에 이 구간까지 해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을 뚫어주려고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계속 또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힘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이러한 이제 수급만 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이 53,000원 구간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라면 53,000원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하나솔루션 같은 이러한 태양광 기업들은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한 차례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은 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 좀 선호를 한다. 저는 굉장히 단기 트레이딩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53,000원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수익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실적도 너무 잘 나오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53,000원을 결과적으로는 뚫어줄 만한 흐름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53,000원을 뚫어준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보면서 이제 이전 고점 부근, 매물대 부근이죠. 56,0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달려질 것 같아요. 이제 53,000원을 뚫어주느냐, 뚫어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걸 선호하시는지에 따라서 차익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수익 극대화를 노릴 것인지 이러한 이제 전략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 종목마다 이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을 수익을 보고 또 다른 종목이 좋은 종목이 나올 거니까 이쪽으로 갈아타야지라는 그런 이제 전략을 꾸려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제 그쪽을 선호하겠다라는 뜻이고 이 부분 또한 이제 시청자님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갈릴 것 같아요. 조금 더 길게 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짧게 보고 다른 종목으로 순환할 것인지 이 부분은 시청자님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라는 부분. 다만 단기적인 흐름은 충분히 좋게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모멘텀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5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서 뚫고 조금 더 큰 상승을 기다리실 건지 요 선택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지금 수익을 잘 볼 수 있는 구간에 있으시기 때문에 결정 현명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있고요. 현재 9시 41분 지나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직 시간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이민재님께서 남겨주신 아진엑스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9,330원이네요. 비중은 10% 담으셨고요. 안녕하세요.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아진엑스텍 오늘은 9,1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9,330원의 매수,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시면서 그 구간에서 지금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올 한 해 큰 흐름을 보더라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진엑스텍은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고 대응하면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전에 가장 또 좋은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에 이제 어떤 모멘텀이 조금 활발하게 다뤄졌었냐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이제 또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일전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이제 로봇 산업 원천 기술 개발 국제과제도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로봇 모멘텀을 보유를 하면서 일전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상승을 잘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상승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은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로보티즈도 그렇고요. 에브리봇도 그렇고 저는 단기적으로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탄력이 나올 것이다. 때문에 로봇주들은 지금 현재 반드시 관심 종목으로 꼭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좀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때문에 로봇주들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 아주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진엑스텍은 지금 그러한 흐름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죠. 왜냐라고 했을 때 산업용 로봇에 대한 앞으로의 이러한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사람이 로봇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 성장성이 좀 밝은 그러한 산업군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진엑스텍이 이렇게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좋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 실질적으로 이 아진엑스텍보다 이 산업용 로봇 관련된 어떤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들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6개, 7개가 넘어가거든요. 아진엑스텍도 있겠지만, 효림로봇, 유일로보틱스, 에브리블,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 로봇 관련해서는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면서 성장성이 앞으로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그 종목들의 수급이 좀 많이 쏠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진엑스텍이 지금 현재 로봇 말고도 이제 반도체 쪽도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반도체 장비 쪽은 지금 현재 워낙에 좀 업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쪽도 지금 당장의 어떤 수혜를 보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이 기대를 해야 될 건 로봇 쪽일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로봇 쪽이 정말 수급이 좋아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또 이 좋은 그러한 물량들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진엑스텍은 그러한 이 수급 흐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물론 이제 바닥을 짚어줄 만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워낙에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전에 이 지지라인을 정말 이제 잘 확보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짚어줄 만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문제는 이제 이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그러한 힘도 없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약간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아진엑스텍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약 3억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물량이 들어왔죠.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아진엑스텍은 지금 무언가 끌어올릴 만한 원동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돼요. 보게 되면 최근에도 이제 반등을 하려는 시도는 했는데 결국에는 60일선을 부딪히면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질 못했잖아요. 이전 매물대가 사실 그렇게 물량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 매물대가 그렇게 이제 물량이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만 나오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매물 소화는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60일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완전히 지금은 힘이 좀 많이 죽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진엑스텍은 이러한 어떤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힘이 들어올 때까지 마찬가지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마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목표를 갖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아진엑스텍은 어떤 이 힘이 없다, 메리트가 없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대응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지금 보게 되면 9,000원 구간에 21선 지지라인이 좀 확보가 되면서 이 구간에 어느 정도 또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지지라인은 9,000원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이 9,000원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아마 다시 한번 이 61선 근처 구간까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 약수익권이 될 것 같은데 이 약수익권 정도가 되면 저는 바로 또 정리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이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급들이 완전히 좀 메말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좀 갖고 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 로봇 쪽을 본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좀 많이 강조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은 반드시 탄력이 한번 나올 겁니다. 요거 많이 강조드려요. 이제 종목 한번 골라가시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뭐 에브리봇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로보티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급 다 괜찮습니다. 때문에 로봇 쪽을 본다라고 하면 굳이 이제 이 아진엑스텍보다는 다른 이제 로봇주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괜찮네요.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 로봇 모멘텀 관련해서는 다른 매력적인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종목보다는 다른 로봇 쪽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9,000원 지지라인 그리고 1차 목표 반등가 9,500원 목표가 설정해드리면서 이 구간 오게 되면은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진엑스텍 9,000원 손절이고요. 9,500원 정도가 되겠죠. 61선 근처에서는 약수익으로 매도하자 또 관심 받는 종목으로 갈아타게 하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저희 빠르게 만나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오플로우예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이오플로우 23,000원에 35%. 알겠습니다. 23,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요 12,000원까지 내려가는 거 잘 버티셨네요. 자, 요즘에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2만 원까지 왔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 제가 지금 당뇨가 이거 패치 붙이고 있거든요, 예사건. 네. 이 좀 좋은 것 같아갖고 6월 달인가 그때 샀는데 네네. 이 뭐 계속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실적도 잘 나왔더라고요, 요번에. 맞아요. 그래서 계속 좀 그냥 홀딩해갖고 가면 될지 좀 궁금해갖고, 예.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생활 투자 하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도 35%면 적지는 않으시거든요. 김영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일단은 이제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이 해외 수출을 좀 잘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이 해외 공략이 굉장히 좀 잘 먹혀 들어가면서 3분기에 이제 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주가가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자. 지금 이 매물대에 딱 부딪힌 구간이 좀 확인이 되죠. 그러면서 이오플로우가 굉장히 좀 매출이 잘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제 수출거들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중국 생산 라인도 좀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그다음에 뭐 중동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또 실적에 대한 캐파는 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오패치라고 하는 제품도 이제 새롭게 좀 이 수출을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왜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물대가 시작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2만 원 이후 구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매물이 확연하게 좀 이제 보이는 그런 구간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간을 뚫어주면서 2만 원 위에서 자리를 잡는 흐름이 필요해요. 2만 원 위에서 자리를 잡아야지 이제 이 이전 매물대를 또 소화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자리를 잡지 않고 혹시나 주가가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약 한 10,000원 중후반대 정도, 17,000원부터 18,000원 정도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중요한 어떤 대응 전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는 굉장히 좀 잘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상승이 12,000원 구간부터 이제 2만 원 정도까지 굉장히 좀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지금 구간에서 약한 이 11선 정도만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추세가 좀 꺾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이 10,000원 중후반대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이 지지 라인은 약 한 19,500원 정도로 잡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이 조금 이제 많으시니까 어느 정도 좀 이 물량을 덜어내는 그런 이제 흐름이 필요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저는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내년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가시화가 되어야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눌림 구간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하는 쪽으로 한번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최근에 이 매집된 물량들이 굉장히 좀 잘 들어오면서 그래도 앞선 매물대를 잘 소화해 주려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어제까지 계속해서 좀 밀어줬으면 좋았는데 약간 또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물량이 살짝 보였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1선을 이탈한다, 19,500원 구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줄여서 향후에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구간 자리 잡을 때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구간을 추가적으로 조금 뚫어내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약 한 21,500원에서 22,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이 구간 이전 매물대 구간이죠. 21,500원에서 22,000원 정도 구간까지 오게 되면 이 정도 구간에서 완전히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순환하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오플로우 비중 조절하시면서 17,000원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타이밍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1,000원 정도 목표가로 하면서 대응하는 전략들 확인을 좀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더 있으실까요? 오늘 종가가 2만 원인데 19,500원 저거를 하면 네. 이거 뭐 목표가를 따로 뭐 얘기를 그냥 따로 없네 그러면 알아서 뭐 좀 매몰대 보고 그냥 대응을 하면 된다는 얘기신가요? 그런가요? 목표가는 26,000원 정도로 네.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25,500원, 같고 22,000원. 19,500원을 말씀을 드린 건 19,5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추세가 꺾이면서 추가적으로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까지 이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꺾이게 되면 그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추세를 이어가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전 매물대가 22,000원 구간이니까 그 정도 구간에서는 정리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이해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오플로우까지.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저희 투자하신 일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형인 전문가님도 축구 보러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상향님께서도 요즘 축구 보는 재미로 짱짱이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축구 보시면서 투자의 신도 계속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전문가님은 지금 보내드리겠지만 여러분은 어디 가지 마시고 2부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김형일 전문가님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